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워낙 좀 탄탄하게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다 잘 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오전 일찍, 아침 일찍부터 좀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아침마다 저는 이제 멤버십 회원들 방에다가 아침 미국 시장 정리 그리고 또 우리 시장 뭐 전망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매일 아침 이제 브리핑 형식으로 글로 남겨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되게 신기하게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오늘 2배 정도 차이가 나게 딱 갔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2배 정도 딱 차이 나게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어, 우리가 조금 더 흐름은 더 좋았고 미국 시장과 비율은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침에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예상했던 그 흐름대로 이제 이어졌는데 문제는 그런 흐름 속에서 또 어떤 종목들은 잘 가고 어떤 종목들은 잘 못 가고 또 잘 가는 종목도 그 차이가 좀 있을 거고 또 못 간 종목도 그 차이가 좀 있었을 겁니다. 오늘 같은 날 흐름이 좋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저도 아침에 좀 이런저런 종목들 몇 종목을 매수를 했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도 조금씩 조정을 했는데 오늘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쉬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 두 종목을 놓고 고민하다가 한 종목 쪽으로 샀는데 그 종목이 너무 잘 안 가서 다시 중간에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고 이제 약간 우리 그 보초병 세운다고 하듯이 하는 얘기처럼 약간을 남겨놓고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보초병 남겨놓은 종목 오전에 샀던 종목이 터져가지고 20 몇 퍼센트가 올라가는 걸 보기만 했고요. 제가 옮겨 탄 종목은 0.3%인가 0.2%인가 올라서 굉장히 이 터진 종목은 20 몇 퍼센트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차이가 상당히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좀 속상해야 하는데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종목이 있었고 또 한 종목은 제가 2주 전인가요? 그 멤버십 방에다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목을 가지고 오늘 큰 수익을 내신 분이 계셔서 오늘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 종목을 갖고 있다가 저는 지난주에 매도를 해서 오늘 좀 입맛만 다시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기분은 좋았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 중에 최근에 어제 소개해드렸던 또 포스코도 있었는데 오늘 잘 못 갔고 또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또 오늘 또 잘 갔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좋고 나쁨이 혼재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고 또 주변의 분위기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던 지점도 분명히 있었고 안 좋았던 지점도 분명히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죠 사실은 그 FOMC 회의가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인데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그 전해질 텐데 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제 내일 밤에 열리는 이제 미국장부터 좀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이렇게 흐름이 나쁘지 않게 흘러갔다는 것은 그래도 이 FOMC 회의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 좀 나중에 변동성이 좀 없지는 않겠지만 지난번 1월 29일에 있었던 FOMC 회의 때보다 좀 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제 금리를 좀 제어하는 어떤 뭐 멘트라든가 뭐좀 시장을 안심시키는 그런 제스처들이 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것 그리고 금리가 이제 오를 타이밍이 많이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뭐 알고 있었죠.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시장의 움직임도 물론 중요하고 또 그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 인상기에 좀 주가 흐름이 괜찮을 종목,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올해 실적 기대감이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각자 갖고 계신 그 포트폴리오를 좀 재구성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3월 말까지 이제 계속 결산 보고서가 올라올 텐데 그 결산 보고서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실적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지금 이제 이런 변동성, 그리고 아무래도 작년에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좀, 그 시장에서 우려를 할 그런 요소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각자 갖고 계신 그런 종목들을 잘 조절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작년 결산 실적이 나오는 지금 시점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결산 실적, 뭐 잠정 실적이 거의 다 나왔고 이제 지금 결산 실적 보고서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1분기 실적이죠. 1분기 실적이 5월에 나오기 때문에 4월부터는 이제 바로 곧바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1분기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망에 부합하는 그런 산업군, 그리고 종목을 선별해서 가지고 가야만 지금 금리가 오르고 또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견딜 수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과거에 이 어떤 특히 작년에 그런 게 이제 컸죠. 그냥 진짜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는 그런 장세에서는 마치 내가 주식 투자에 천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쉽게 수월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이제 경쟁력이 좀 필요하죠. 그런 종목을 분석하고 또 어떤 해석하고 또 전망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좀 부지런히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부지런히 각자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분명히 벌어지게 됩니다. 올해 같은 장세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좀 갖고 계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 우리가 늘 저랑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셀트리온 그룹주의 올해 전망치 굉장히 좋지만 최근에 주가가 잘 눌리고 있는 이런 국면에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할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지금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을까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사이에 해외 승인 여부, 굉장히 중요한 레키로나주 해외 승인 여부가 또 주목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그 모멘텀이 다가올 때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타이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중요하게 올해를 이끌고 갈 각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이제 갖고 계신 종목의 비중 조절 잘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7%가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오른 종목, 떨어진 종목을 빠뜨렸는데 상승 557종목이 오르고 279 종목이 빠졌네요. 그래서 0.7%가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48%가 올랐습니다. 871종목이 오르고 446종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0.7과 1.48인데 미국 다우존스가 0.53, 나스닥이 1.05였습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우리도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비슷한 비율로 흘렀고요. 코스피는 기관만 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기관이 굉장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의 국채금리 안정세 및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미국 증시 최고치 기록으로 상승 출발 후 3월에 FOMC 결과 주시 속에서 아시아 증시가 반등 및 원화 강세 전환하며 중대형주 중심의 기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하며 마감했다. 글이 너무 어렵잖아요. 좀만 쉽게 쓰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후 IT 및 유통, 제약 위주
그리고 기관 및 외국인의 순매수로 1%대 상승하며 마감했다. 이런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상위주 보시면 오늘 특징주 LG화학이 아무래도 그 폭스바겐발 좀 악재 때문에 빠졌고, 또 삼성 SDI는 소폭 하락,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많이 이제 떨어졌죠.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이 직접 타겟이 됐는데 이 2차전지 배터리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그리고 오른 종목들은 LG전자가 4%대 올랐고, 하이닉스가 2.93% 올랐고, 셀트리온이 2.6% 올랐습니다. 그리고 빠진 코스닥 종목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3%대, 제넥신이 4%대 빠졌고요. 나머지 다 올랐는데 특히 리노공업이 7%대, 원익 IPS가 5%대 올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48, 셀트리온 제약이 2.97% 올랐습니다.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 보면 유유제약 그룹주가 20%대 나란히 상승했고, 또 신풍제약과 우선주가 15%대와 13%대 올랐고, 부강약품도 8%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딱 4종목이었는데 JW 중외제약 우선주 5%대 빠졌고, 유나이티드 제약, JW 중외제약 EUB가 1.28%, 삼바가 0.27%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종목 오른 종목은 바이넥스가 22% 올랐고요. TNR 바이오팹이 16%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수 앱지스와 중앙 백신이 7%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고려제약과 화일약품, 한국파마가 3%대 빠졌고, 프리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2.39% 빠졌습니다. 자, 오늘 기사 보시면 바이오주 앞에 등장한 암초 그래픽, 이게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시젠 분식회계로 과징금, HLB 리보세라닙 허위 공시 논란, 일양약품 코로나 치료제 러시아 3상 실패,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주 전반적인 매력 감소, 이런 등등의 악재가 나왔다는 것. 그래서 달라진 코스닥 시총 순위 보면은 헬스케어와 제약이 1, 2위는 똑같은데 HLB, 시젠, 알테오젠이 3, 4, 5위에서 알테오젠,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로, 알테오젠도 최근에 치고 올라왔죠. 지난주에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좀 순위가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 악재 겹친 바이오 16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에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가 이름을 올렸다. 바이오주가 이끌던 순위에 변화가 생긴 셈이다. 이런 방금 보셨던 그 그래픽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시젠 또 HLB 이런 악재들 소개가 되고, 성장주의 대표 주자였던 바이오주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과도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측면이 있었다며, 경제활동 재개 관련주, 가치주에 비해 당분간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주 목표 주가 고고 하는 제목으로 바이오주가 주춤한 사이에 K 콘텐츠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게임 대표주인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등이다 하는 얘기. 그래서 또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이 각각 시총 9위와 10위에 이름을 올렸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1분기 드라마 라인업은 경이로운 소문, 철인 왕후, 여신강림, 빈센조 등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빈센조 외에도 대부분의 라인업이 흥행에 성공해서 콘텐츠 제작 역량을 입증했다. 이런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설명이 있었고, 또 KTB 자산운용 대표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며, 아무래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이 커지는 만큼 한류 콘텐츠 관련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다는 것. 저점 매수 시기인가 하고, 일각에서는 지금이 저평가되어 있는 바이오 관련주를 매수할 적기라는 의견도 있다.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란 조언이다. 그래서 하나금투에서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5배인 시젠의 현재 주가는 싸도 너무 싸다며, 유럽과 브라질에서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저점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뭐 시즌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바이오주가 요 며칠 굉장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FOMC 결과 같은 게 이렇게 좀 나오고 들썩거릴 때 바이오주 아무래도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 조금 열악한 산업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조금 좀 눌릴 가능성, 저는 눌린다기보다 다른 종목들이 잘 가는 만큼 못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좀 있는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도 지금 종목들 중에서 그 임상 절차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과정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종목들은 눌릴 때 안 눌리고 갈 때 잘 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바이오주 중에서도 또 특히 이제 좀 기대를, 원래 기대잖아요. 바이오주는 기대감에 좀 성장하는 그런, 주가도 오르는 그런 종목군인데, 그 종목별로 기대치가 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기대치에 접근하는 그 과정을 좀 유심히 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시간외에서 0.17% 500원이 오른 29만 7천원에 시간외 거래를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는 0.23% 300원이 오른 12만 8,100원에 시간외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0.2% 300원이 오른 15만 3천원에 시간외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면요, 어제하고 정반대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6만 7천 주, 기관이 5만 9천 주를 샀고, 특히 기관 뭐 전체 뭐 다 샀죠. 연기금도 5일 만에 샀고, 금투도 5일 만에 샀고, 개인이 12만 5천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여전히 41만 주, 지금 3월 이후에 가장 적은 거래량을 오늘 기록했습니다. 엊그제 3월 12일, 지난주 금요일 날 41만 6천 주보다도 적은 41만 700여 주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 좀 어떤 주도주는 아니다, 주도하지 않고 있다, 좀 관심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외국인이 11만 7천 주를 샀고, 기관이 9만 2천 주를 샀습니다. 역시 뭐 기타 금융 하나 1,000주 빼고는 나머지 다 들어왔고, 금투가 6만 4천 주 많이 들어왔죠. 연기금이 2만 1,000주 들어와서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샀고요. 거래량이 66만 주, 어제보다는 좀 늘었습니다만, 어제를 제외한 3월 달에 두 번째로, 어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3점 몇 %씩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뭐 좀 시장 자체가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조금 좀 차갑게 식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외국인이 2만 2천 주, 그리고 기관이 12,000 주를 샀고, 금투와 연기금이 각각 8천 주와 4천 주를 샀습니다. 개인이 3만 4천 주를 매도했는데, 거래량이 15만 7천 주 정도. 뭐 지난 목요일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지금 3월 이후에 워낙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어가지고요. 이 정도 거래량을 가지고는 주가가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렵다.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에 좀 어려운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셀트리온은 MACD 상에서 드디어 매수 신호가 탁 나와줬습니다. 뭐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MACD 상에서 매수 신호가 나와줬고요.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는 어제 매수 신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리고 스토캐스틱 페스트에서는 또 지난주에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의 이제 어떤 주가 흐름은 지금부터 이제 좀 시작이 아닐까, 하단의 저점을 잡고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레키로나주의 유럽 승인이 그 아주 큰 이슈인데, 승인이라는 것은 조건부 승인이겠지만,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이제 판매로 이어지고, 판매는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인데, 뭐 아직은 좀 불투명하기도 하고, 또 시점도 언제쯤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3월 15일, 16일 이 지점에서는 아직은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관심에서도 조금 멀어져 있는 상태인 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그 셀트리온의 이제 주가 보면은 21선까지 가지 못하고 고점에서 좀 밀렸는데요. 그래도 2.6% 올랐긴 한데 만약에 내일 주가가 흐름이 오늘 수급도 좋았고 뭐 시간에도 조금 올랐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밀어 올린다면 21선을 넘어서 121선 물론 중간에 21선 부근에 이제 매물대 벽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 매물대가 30만 한 30만 1,000원쯤 됩니다. 30만 1,000원쯤 되는데 뭐 그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그걸 뚫고 올라가면은 121선을 만나는데요. 121선이 30만 6천원쯤 됩니다. 그래서 30만 1,000원 매물대 상단 자리와 30만 6천원 121선 자리가 그 상단의 저항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빠지게 되면 이제 매물대 하단 29만 한 1,000원쯤 되는 자리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의 윗꼬리 끝이 매물대 상단, 아랫꼬리 끝이 매물대 하단입니다. 지금 속해 있는 매물대. 그래서 내일도 하단은 12만 3천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하단에 지지가 있을 거고, 올라간다고 하면 1차로는 21선, 12만 9천원쯤 되는 21선의 저항이 있을 텐데, 혹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 매물대 자리가 13만 4천원쯤 되는 자리에서는 굉장히 긴 매물대가 위에 탁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3만 4천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는 강한 저항대를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보시면 지금 오늘 윗꼬리 끝 그리고 아랫꼬리 끝, 아랫꼬리는 5일선의 지지를 받았고요. 윗꼬리는 21선의 저항을 받았는데요. 내일 빠지게 되면 이제 지금 속해 있는 매물대 저점 14만 3천원 정도 되는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될 거고요. 오르게 되면 이제 21선이 있는 15만 4천원과 그 위에 매물대보다 121선이 있네요. 121선이 있는 16만 1,50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저항선을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상에서 오늘 매수 신호가 탁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을 다지고 이제 조금 튀어 오르려고 들썩거리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FOMC라는 이제 대형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시장 지나고 목요일 정도 됐을 때 미국에서 어떤 액션이 나올지에 따라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시장은 출렁거릴 수 있고, 또 생각 외에 어떤 놀랄만한 무슨 충격을 주는 그런 그 단어라도 하나 툭 튀어나오게 되면 그러면 시장이 또 좀 많이 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 좀 갖고 있는 뭐 현금이 있어서 지금 매수 타이밍을 보신다고 하면은 조금만 더 참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셀트리온 그룹주의 지금 그 뭐 매수나 매매 타이밍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 이번 주 한 내일 정도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약간 뭐 2% 3%씩 이렇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워하거나, 물론 아깝죠. 아쉽고 아까운데 그래도 변동성이 큰 상황,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험하듯이 이렇게 매수를 하지 마시고 좀 더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매수를 했는데 모레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리고 더 막 내려가면 주가가 크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후회하잖아요. 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일 때 좀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참에 또 이제 너무 한 종목이나 몇 종목 이렇게 집중돼 있는 분들은 좀 분산을 해놓으면 어떨까. 이제 금리 인상기에 그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나누어 놓는 것도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갖고 계신 종목의 뭐 비중 조절이라든가 뭐 분산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고민을 좀 이제 할 때고 그 고민의 결과에 따라서 또 FOMC 회의가 지나가고 이달 말까지 이제 뭐 이번 주 지나가고 나면 거의 한 10거래일 정도 남는데 10거래일 10 내일까지 합치면 11거래일이잖아요. 그 사이 동안에 조금씩 실천에 옮기는 그런 투자 방식을 좀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